그 의원님께서 특정하시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예.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예. 지금도 그거는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?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의원님 그 관계자는 왜 이거를 제보했다고 판단하시나요? 그분이 밝혀지면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 그건 추측이라서 그 추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. 예. 혹시 의원님 그 제보자라는 분이 뭐 투명 공개부에 있다. 그거는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. 아니 이제는 그 야당의 대선 공단 후보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단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야당 내에 어떤 권력 안착이나 여당에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지금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분 신원이 나오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8월에 최강욱 변호사, 최강욱 의원님 고발장 작성한 지금 당의 부상규 변호사님이랑은 뭐 어떻게 소통을 그때 하시거나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모르겠습니다.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조 씨라는 기사만 오늘 봤고 이름은 지금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 처음 안 겁니다. 현행은행 부분은 기억이 전혀 안 나시니까 그걸 뭐 더 엿줘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어떤 고발 아까 말씀 주셨던 쪽지를 전달했던 부분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동기에서 또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게 아마 그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 날 기사가 떴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분명히 그 아드님 조 모 씨의 아드님의 그 인턴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바로 걸리는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당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법률 지원단 쪽에 연결이 되는 분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.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. 이걸 도표로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줬고 그걸 아마 건네줬을 겁니다. 그 종이를.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 고발장 내가 작성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제가 건네줬던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잊어먹고 있다가 한참 뒤에 고발된 사실도 저는 몰랐었어요. 근데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해서 뭐가 유죄 선고가 됐느냐라고 봤더니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저는 그때 그 제가 보낸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뭐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된 그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이거 뭐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네 그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. 의원님이 그려주셨던 그 쪽지랑 8월 고발장이랑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? 전혀 다르죠.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뭘 풀어나갈 때 사실관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련 판례를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걸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문구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뭐 막말로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거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. 그게 거의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유튜브 방송 나갔고 다음 날 기사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? 그 기사 보고 이거 좀 문제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거의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뒤에 한 2, 3일 이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도
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그때 바로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때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지금 기억이 됩니다. 최강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정치인들하고 그 7명의 그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발한 여러 명에 대해서 고발한 그 고발장은 그거는 관련하지 않습니다. 아니 지금 이게 최모 의원 고발장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다른 고발장도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뉴스버스 기자가 1차, 2차로 했던 그 녹취록이 지금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두 개를 좀 자세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특히 두 번째에서 보면은 저는 고발장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게 고발장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전혀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나는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을 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뉴스버스 기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거는 내가 줬던 그러니까 수기 메모를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. 수기 메모한 거 내가 보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갑자기 왜 나오고 또 갑자기 거기에서 뭐 무슨 그 수기 메모 한 거에 지났는데 갑자기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김건희는 나는 관심도 없었고 그때 내가 그 메모한 데는 그것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 취지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된 거 확인했고요.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들어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기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검찰 측 입장이 들어간 거겠지.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녹취록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지는 그때 그 대화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